자, 지금 여러분한테 뭐 어떤 과제를 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내림차순 또는 이제 오름차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제 정렬이 될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해봐야 되는 건데, 당연히 테스트를 많이 거쳐봐야죠. 일단 리스트로 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받죠. 그죠? 입력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만약에 파람스에 get 해서 오더바이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 오더바이를 통해서 가져와야지만 그게 ID ASC냐 뭐 DSC냐 판단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equals 여기다가 ID ASC냐 그죠? 근데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유저 아티클 리스트라고만 쓰죠? 그죠? 오르나요? 참고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오더바이라는 값이 만약에 요렇게 입력했을 때 당연히 있다 없다? 없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유저 아티클 리스트라고만 입력하면 오더바이라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류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오더바이부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떻게? 오더바이가 널이 아니고 엔드연산자죠. 자, 이게 뭐예요? 파람스에서 오더바이를 가져왔는데 오더바이에 맞는 매칭되어 있는 그 밸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ID ASC니 ID DSC인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 데이터가 없다. 널이 아니다. 그쵸? 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ID ASC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니까 끄집어 오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얘는 마치 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건문, 이중 조건문 쓴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나아요? 엔드 연산자 써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코드가 짧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엔드 연산자 써가지고 쓰면 되는데, 근데 얘보다 좀 더 우아한 편이 뭐다? 바로 컨테이스 키. 아까 위에서 우리가 오더바이가 아니라 컨테이스 키 썼었잖아요.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그쵸? 이걸 먼저 해줘야죠. 그런데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리스트를 뒤집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뒤집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array 리스트 뒤집는 뭐 뒤집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검색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뒤집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기 뭐 이 사람은 5가지 방법이래요. 뭐 엄청나게 많은 뭐 이런 방법을 쓰는데, 보면 컬렉션 리버스라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등등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면 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내가 뭐 스트림 방식을 쓴다 하면 스트림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뒤집는 것도 뭐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쓰든지 크게 상관없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컬렉션 리버스라는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컬렉션 리버스 한 다음에 아티클스가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그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얘를 출력해볼까요? 제가 이제 해볼게요. 자, 유저 아티클 리스트 오더 바이 ID ASC라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ID ASC.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여기다 유저 아티클 리스트. 근데 지금 썼을 때 출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력을 해야겠죠. 요거에 맞게끔. 근데 일단은 그걸 하기 전에 컬렉션 리버스 아티클스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걸 다 뒤집거든요. 그래서 그냥 DSC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DSC. 역순정렬. 왜냐면 리스트를 쓰게 되면 거기 리스트 안에는 1부터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있잖아요. 순서대로가. 그러면 ID ASC를 입력하면 이게 뒤집어질 텐데,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역순정렬하는 로직, 그러니까 역순정렬하는 로직이잖아요. 제가 이걸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유저 리스트 오더 바이 ID ASC.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또 입력하면 어때요?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id ASC라고 입력하면 계속 뭐예요? 그거에 맞게 1번, 2번, 3번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입력할 때마다 계속 리스트를 뒤집기 때문에 1, 2, 3, 3, 2, 1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지금 우리가 이거 입력했을 때만 뒤집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컬렉션 리버스라는 건 뭐냐면 얘는 원본 배열 자체를 뒤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본을 훼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원본을 훼손하면 된다, 안 된다? 원본 자체를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강사는 여기다 뭐 할 거냐면 불리언 오더 바이 id dsc를 true라는 걸 둘 거예요. true라 두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false 값을 이렇게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냐면 만약에 order by id dsc다? 그러면 얘는 dsc라는 거는 역순정렬이기 때문에 이때는 역순정렬 로직을 실행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상상된 폼을 쓸게요. 이때는 정순정렬 해주는 거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맨 처음에 이거는 참이죠. 요 값이 안 들어오면, 그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역순정렬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요 값이 들어왔다. 그러면 false로 체크되면서 얘는 true니까, true가 아니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정순정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행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유저 아티클 리스트만 입력해도 뭐 하라 했죠? 역순정렬 해가지고 나오게 하게끔 만들라 했잖아요. 그쵸? 3번,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order by id dsc 이렇게 입력해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가 asc 입력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야? 잘못 입력했나? id 이렇게 썼구나. id 제가 id 이렇게 쓰라 했군요. id 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쵸? 1번, 2번, 3번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id dsc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쵸? 어쩔 때는 정순, 어쩔 때는 역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고객이 오더바이 입력했어요. 있네요. 그 다음에 오더바이가 그게 만약에 id asc다? 그러면 false로 바뀌는 거죠. 요 값이. 그러면 이 밑에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얘 뭐예요? 얘도 순회고 얘도 순회잖아요. 그럼 얘는 정순으로 순회하는 거고 얘는 정순으로 순회하는 거고 얘는 역순으로 출력하는 거고. 그러니까 역순이라는 건 3번, 2번, 1번 순으로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번, 2번, 3번 순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유저 아티클 리스트라고만 입력해도 1번, 2번, 3번 순으로 나오게끔, 그러니까 즉 3번, 2번, 1번 순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 걸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요거에 뚝딱뚝딱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역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결국에는 손에 안 잡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문제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구조를 언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뚝딱뚝딱 하는 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제가 드린 문제가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BCD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문법 그러니까 회화라는 거랑 마찬가지고 가나다라 썼는데 소설책 쓰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어떤 특정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냐, 단계별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냐,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하라고 하면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 금방 실증 내고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개발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요거죠. 불리언 order by id dsc라는 값을 true로 체크를 한 거죠. 그죠? 이 값을 넣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파람스에 order by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있다면 그 값이 id asc인지를 우리가 뭐 하죠? 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맞다면이라는 거는 id asc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순으로 나와야 한다. 어떤 걸? 우리가 만든 요 order by id dsc라는 요 값을 뭘로 바꾼다?
얘를 값을 false로 변경시킨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개념들을 다 모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요 값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요 값에 따라서 때에 따라는 역순 출력,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정순 출력,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딩할 때 뭐라 했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들 코드부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으로 뭐 해라? 정리하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셨나요? 거의 대부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뭐부터 할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코드를 쓰기 전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코드부터 쓰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얘네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거에 맞게 해당 코드를 적는 거죠. 그죠? 그래서 order by id dsc 값을 만든다. 그러면 값을 만든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불리언 해가지고 요 값을 뭘로 체크하는 거예요? false를 체크해도 되고 true로 해도 되는데 true라 줄게 그냥. 그 다음에 여기 이 값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파람스, 그 다음에 컨테인스 키 우리가 썼잖아요. 그죠? 요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법이란 말이에요. order by. 일단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있다면 그 값이 id asc인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잖아요. 파라미스에서 get 어떤 거? order by를 가져왔는데 요게 뭐다? equals 뭐랑 같은 거예요? id asc랑 같냐? 그죠? 그래서 맞다면 정순으로 요 값을 뭘로 바꾸라고요? false로 변경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이제 false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역순이랑 정순 같은 경우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관련된 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애매한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연습장 열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마이 컴파일러 같은 그런 연습장, 코드 쓸 수 있는 연습장 열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해본 다음에 각각의 단계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그때 돌아가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로직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루 걸려서 할 거 2-3시간으로 단축시켜준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 먼저 작성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걸 메모장이나 뭐 어떤 텍스트로 정리를 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order by id dsc 파라미터, 이런 걸 파라미터로 한다 했죠? 됐습니다.